계속해서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착한 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착한 가격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원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착한 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착한 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착한 가격업소의 운영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착한 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해온 사항을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이며 경기도와 도내 2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서 지정한 착한 가격업소는 12개소이며 지정업소에게는 연 85만 원의 인센티브를 종량제 봉투, 물티슈, 냅킨 등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착한 가격 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 의안번호 제9-186호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기존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지원 및 관리하던 평택시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지금 12개 업소가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지정 업소에게 연 85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85만 원 인센티브 제공해 주면 착한 업소 어떻습니까? 이 금액이 좀 작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평택시 착한 가격업소는 작년 하반기에 3개소를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소가 있고 이제 저희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은 국도비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이제 국비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했을 때는 이제 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국도비 지원이 되면서 이제 85만 원으로 상향이 된 상황. 상향이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이렇게 85만 원 지원 받으면 그 업소들이 그래도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최소한의 동기부여는 되기 때문에.
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이 지원도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이제 그 모니터링하는 그런 착한 업소 가격에 지금 뭐 일부 취소나 지정이나 이런 걸 할 때 모니터링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신규도 이제 지정을 하고 그때 이제 기존에 있는 업소도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행안부에 그 지정 기준과 평가표가 따로 있어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그 70점 이상이 되면 계속 유지를 하고 그 70점 이하면은 이제 그 탈락이나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 평가표에 의하면 그 착한 가격 그 메뉴 비중이 25점, 또 가격 수준, 가격 안정 노력이 30점, 또 이용 만족도 20점, 위생 청결 20점, 공공성 5점 이렇게 해서 그 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서 점수가 미달하거나 뭐 그 안에 뭐 체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회해서 그럴 경우에는 탈락이 되게 됩니다. 그런 뭐 모니터링 인력이나 이런 거는 그 지금 팀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저 이제 팀장하고 담당자 2명이 나가서 하고 별도의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이걸 이제 계속 활성화하고 하려면 네, 좀 앞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네. 그런 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팀장님이 답변 중에 이제 그 우리 조례 취소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예.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조례상에는 이제 체납에 대한 네, 그건 거는 빠져 빠져 있는 있더라고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속기록에서 제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답변 중에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체납에 관련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체납을 하게 되면 이제 취소한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안 들어 있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좋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이제 시민들의 삶을 규칙으로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 법 체계상 이제 대륙법이라서 상당히 이제 되게 타이트한 성문화된 법을 기준으로 이제 판결들을 내리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법률뿐만 아니라 규칙이나 이제 조례들도 되게 그 규정을 명문화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례들을 보면 되게 모호한 표현들로 이제 해석에 오해를 낳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 예를 들면 이제 그 가격 기준으로 가격 기준을 고려해서 업소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역의 평균 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의 지역 평균으로 내는지 이런 것들이 행안부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칼국수를 파는데 뭐 저희 집은 7,000원에 파는데 옆에 집은 8,000원에 팔고 뭐 근데 그것이 뭐 새우 칼국수일 수도 있는 문제고 뭐 그냥 밀가루 칼국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 뭐 그런 문제들이 되게 복잡다단한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다 보면 상당히 자의적인 그 집행부에서 이거 평가하시는 분들의 자의적인 판단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어쨌거나 지원을 뭐 충분한 지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85만 원이라는 것을 현물로 이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어쨌거나 세금이 쓰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이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추진이 되어 왔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가 모니터 요원을 저희가 이제 8개 지역에 대해서 물가 모니터 요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월 3회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평균 가격으로 보고 요 가격보다 이제 좀 저렴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서는 이제 그 지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지역의 기준은 어디까지 이제 범위를 이제 둘 거냐는 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우리 평택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8개소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 지역을 8개 번역으로 나눠서 하는 건지 그거를 말씀을 그렇죠. 네.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인근 지역을 그러니까 인근 말하는 지역이라면 거. 네. 어떤 기준이냐는 거예요. 지자체인지 아니면 비전동이면 비전동 인근의 3km 반경인지 비전동과 이제 포승 지역을 같게 그냥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10,000원짜리 칼국수 안에는 이제 새우도 들어 있고 해물도 들어 있고 막 이러는데 네. 여기는 이제 그 단무지만 주는 칼국수는 5,000원짜리예요. 그러면 5,000원짜리가 착한 가격인지 이런 것들의 기준이 저는 궁금한 거죠. 예.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그게 예. 실제로. 네, 그게 저희도 이제 지정하면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데, 네, 저희도 이제 보통 저희가 착한 가격 업소라고 의뢰를 하면 가격을 보면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쪽에서는 이제 좋은 재료를 쓰고 뭐 새로 뭐 환경이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그 물가 모니터 요원이 조사한 그 가격을 보통 이제 평택시 전체를 보고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전체를 보고 네. 이제 포승이나 안중이나 비전동이나 용의동이나 다 같은 기준으로 이제 칼국수 값이 기준에 못 미치면 착한 가격이 가능성에 있는 열어놓고 봐야 되는 문제고 이게 잘못하면요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이제 그 품질과 가격이 이제 비례합니다. 이제 안에 더 많은 것들을 넣고 좋은 재료를 쓰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착한 가격이라는 이 그 포지티브한 그 자원이 있으면 가격을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욕심들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유발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조례가 시민들이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식품들을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더 낮은 질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질문이 합리적이죠? 예를 제가 하시죠, 하나 보시면. 좀 들면 예를 들면 공산품인 연필이나 휴대폰이 이게 저쪽 가게에서 100만 원인데 이쪽 가게에서 90만 원이에요. 이 연필이 저쪽 가게에서 1,000원인데 이쪽 가게에서 950원이야. 굉장히 이제 이거는 판단의 기준이 명확한데 최종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칼국수집이 예를 들어서 저쪽 집에서 10,000원인데 이쪽 집이 9,000원이에요. 그런데 9,000원인 집은 면도 좀 뺐고 뭐 재료도 좀 저기 하고 새우도 좀 빼고 아까 그 이야기세요. 그러면 이게 정량화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뭐 진짜 생각해볼 만한 뭐 사항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모든 것을 계량화하고 객관화해서 딱 평가 기준을 수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또 이분은 또 주관적인 평가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또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행안부 지침이나 이제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주변과 비교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기준이라고 딱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이게 업소 지정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나오지 않게끔 저희들이 노력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기준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좀 놓칠 수가 있을 건지 그런 것도 운영하면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담당자분들이 상당히 주관적인 이렇게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담당자분이 좀 이렇게 물가가 비싼 곳에 거주를 하시면 미용실 가셔서 파마하는데 돈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들잖아라고 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닐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주관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좀 보완책을 좀 잘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이제 최준구 의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어떤 재료의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와 어떤 음식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퀄리티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연 85만 원의 인센티브, 종량제 봉투나 물티슈, 냅킨 이런 현물 지원에 대한 부분이 혹시 근본적인 이 지원이 사실은 현재 좋은 가격으로 음식이 지금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나머지 어떤 소모품들 이런 거를 소비자들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 업소에서 음식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재료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착한 가격이 굳이 아니더라도 현재 소비자들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그 음식 가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올라가는 음식의 제공 단가 그것을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원 그것을 지금 근거로 하는 조례인 거 맞나요?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그 물가 안정시키기 위한 가격 차이에 대한 보존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다만 어떤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착한 좋은 가격으로 좋은 해서 가격으로, 이제 할 수 예. 있게끔은 최소한의 보존 동기부여하는 그런 시책적인 인센티브가 되는 거지 어떤 가격 차이에 대한 그걸 감소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예. 보존해 주는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좋은 가격이 지금 현재 예. 좋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좋은 가격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게 그런 우리 동기부여.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어떤 가격적인 차이를 보존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검증하고 할 때 상당히 혼란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한 가격 단가를 사실상은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보다는 동기부여하고 이런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현황에 지금 연말까지 15엽소가 이제 지정이 된 거를 보면 이 제도를 어떤 악용 내지는 뭐 이런 측면들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유지하는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최소한으로 접근해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선설을 믿는 걸로. 예. 이 조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물품인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요 것들로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것들로도 충분히 만족이 되는 상황인가요? 뭐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예. 뭐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최소한의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한다라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보태어지는 생각인데요. 착한 가격의 지원 그 심사 기준에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첨가가 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길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추가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안전부 착한 가격 업소 지정 기준을 좀 보니까 이제 가격과 더불어서 위생 청결 기준, 서비스 기준, 공공성 기준의 항목을 가지고 몇 가지의 평가 지표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하고 평균 그 점수에 의해서 착한 업소가 좀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떤 모니터링 요원의 어떤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어떤 기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능력을 조금 더 키우는 부분도 좀 중요하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 그 팀에서 잘 체크해서 착한 가격 업소가
정말 우리 시에서 인정받고 또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전에 코로나 상황 때도 보면 이제 착한 임대료 또 이런 게 착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상당히 이제 만들긴 하지만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런 업소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수준에서는 이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가격이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보다 좀 비싸다고 그래서 그거는 착하지 않은 가격이냐라고 딱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운영하는 부분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그런 오해나 이런 부분들 또 안 생기게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건 당연한데요.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 착한 가격이라는 이 단어가 행안부에서 지칭해줘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이름은? 뭐 이게 현재로는 이제 정부에서 요 명칭을 쓰고 했기 있는 때문에. 거고 예, 그렇게 근데 가고 있는 진짜 겁니다. 이 예. 착한이라는 말이 어떤 기준인지 난 진짜 모르겠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고민하는 게 기준이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기준들이 다 애매모호한 거예요. 수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어떤 그 평균치를 가지고 또 어떤 것을 표집해서 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했어. 근데 지금 지원 5조에 보면 지원도 착한 가격 표집한 교부라고 했어. 이거를 딱 붙여놔요. 그러면 그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외식업, 임업, 세탁업 등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프리미엄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감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행안부에서 부분이나 해라고 해서 꼭 예산이 오니까 꼭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시절은 전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게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지 사실 이게 나쁘다고만 저는 보진 않아요. 이것이 하기 위해서 정해져야 하는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85만 원이면 한 달에 8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는데 거기다가 또 착한 가격 업소라는 표지판을 했을 때 그 표지 프리미엄에 대한 그 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지금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잖아요. 많이. 모르니까 만약 홍보가 된다 하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 우려하시는 부분은 뭐 이해를 하는데 뭐 기왕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불만이나 반발은 뭐 별로 근데 없었다라고 보조가 보는데 얼마 안 되니까 그나마 반발이 적은 거지. 이게 아까, 만약에 보조가 많다면 반발이 엄청 있을 수 있는 조례라는 뭐 저도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러한 걱정도 있지만 사실상은 이 재정 취지는 이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자고 이제 하는 거지 이게 예, 뭐 기준이 좀 객관성이 떨어질 수는 그런 있습니다. 걸로도 저는 이 조례는 잘 해줬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착한 업소라는 그 문구하고 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건 그래야 소모품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괜찮아서 지원을 많이 한다. 이러면 정말 명품 가게가 되는 건지 또 그렇지 않은 지금 별로 지원이 안 되니까 별 반발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소규모 시설 안전 점검 보조 다음에는 상하수도 사용료 요금 보조 이런 부분은 현재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원해 보면 제 5조. 뭐 나중에 상황이나 뭐 재정 그렇죠. 여건 나중에 이런 게 할 개선이 게 되면 있으니까 뭐 또 할 이렇게 수도 있는 쓰고 거고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저는 예, 뭐 보여져요.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네, 제가 공감을 최준 하고요. 의원님 예. 말씀하실 때도 동의를 했고 그 부분의 기준은 정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취지하고자 했던 이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좋은 취지가 혹여라도
그러지 않은 면으로 붙여질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보조가 얼마 안 되니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저기지만 그렇지 않고 더 보조가 나간다거나 5조에는 지원이 더 될지 않은 문제도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운영하면서 잘 이렇게 네, 참고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선하게 잘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취지에 맞게 잘 나간다면야 문제가 없겠죠. 아무튼 이 조례가 좋은 의미로 시작된 것만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유정아 의원님. 지금 이게 행안부 사업으로 있는 걸 가지고 이미 저희가 지금 근거 조례는 없어서 요번에 개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12곳이 이미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5조 지원 내용에 보면 7가지 지원을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비용 추계에 우리 지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 이런 것들에 대한 추계는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예측이 아직 안 된 거니까 추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요 사항은 이제 장래적으로 네. 그렇게 확산할 수도 현재 있는 걸로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현재 상황으로는 계획을. 뭐 기존 틀에서 가는 거니까. 예. 그럼 지금 좀 아까 그 김혜연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 나가고 있는 건 소모품이잖아요. 지금 종량제, 네. 물티슈, 냅킨 현물로 지급이 되고 있다. 뭐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 지금 뭐 12군데 정도의 업소에 나가고 있는. 그런데 지금 두 번째에 보면 기자재 보급이 있어요. 구입비 보조. 기자재라고 하면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 보급이라고 하면 예시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예. 전에는 한번 나갔던 게 그 냅킨의 그 냅킨 통 그걸 해서 거기다가 착한 가격 없어라고 그걸 그런 거는 한번 기자재라고 나간 적은 표현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비품 종류를 그런 기자재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고 행안부에 의해서 2012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한 7천여 개 업소를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벌써 10년도 더 된 건데 김산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떤 견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좀 갖게 됐습니다. 뭐 이게 처음에는 가격 안정 모범업소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들이 뭐 이야기하면서 착한 가게 뭐 이렇게 바뀌게 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국적으로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부분들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 통계이긴 하지만 100으로 보면 한 84%가 외식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 통계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별도로 이후에 그 조례상에 이제 저희가 좀 살짝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다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4조에 보면 취소에 대해서 2호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지역의 평균 가격 이상. 이제 요 평균 가격을 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오갔고 2호에 보면 뭐 위생 청결 그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서 이 일정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3호에도 보면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1개월 이상 휴업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저희가 이제 김산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이게 이제 그 명문화되어서 저희 조례로 남을 때 약간 애매한 규정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도 좀 어떤 좀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어떤 기준, 일정 기준이라는 표현, 뭐 평균 가격, 뭐 이런
표현들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김산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좀 어떤 물가 안정, 지금 굉장히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산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물가가 안정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담고 목적에 있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가 안정까지 더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조례가 대표 발의된 것 같으니 담당 부서에서는 이 착한 가격 업소가 물가 안정을 좀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착한 가격 업소가 되는 쪽으로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기준의 어떤 모호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네. 운영 지침을 할 때 운영 지침에 최소한 그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네. 세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세분화해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